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수고많은 주식 접박사전. 자, 오늘은 이제 주식 용어 중에서 컨센서스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많이 기사를 통해서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 2부에 걸쳐서 실적 시즌, 또 실적 발표할 시즌,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지금 2018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시작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관련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이제 우리가 흔히 어닝 시즌이라고도 하는데, 기업들이 이제 1년간, 이제 1년, 아니면 이제 보통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분기단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성적표가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기업도 있을 거고, 정말 낙제점인 F를 받은 기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성적표가 공개되는 그런 시기고, 이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은 한번 이렇게 좀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 2, 3, 4분기가 있고,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기업들이 이제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분기 보고서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분기별로 근데 보시면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자, 1분기는 1, 2, 3월이고 1, 2, 3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5월 15일 안에, 그러니까 분기가 마감하고 45일 안에 분기 보고서 실적을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5월 15일이 토요일이면 그날 쉬는 날이잖아요. 5월 16일 일요일, 5월 17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면 5월 17일 날까지로 약간 이틀간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좀 그 다음 날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45일 안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2분기 마찬가지고요. 7월 1일부터 8월 15일. 다만 2분기는 반기 보고서를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니까 반기라는 게 좀 달라지고요. 3분기 역시 분기 보고서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내야 되고, 4분기는 약간 다른데, 4분기는 이제 분기 보고서라고 안 하고요. 그 사업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는 뭐냐면 1년 동안에 총 실적, 이런 재무제표라든가 그동안 회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주주 구성 이런 것들을 자세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하고요. 사실 분기 보고서랑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건 이제 총 1년 동안의 사업 활동을 나타내는 거고, 분기는 분기, 반기는 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연간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약간 이제 날짜가 틀린 건 뭐냐면, 사업 보고서는 이제 보통 분기는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90일입니다. 45일을 더 줍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1월 1일부터 2월 15일이 되겠죠. 2월 15일 안에 대부분은 실적 발표를 해요. 4분기 실적 발표를 대부분 하지만, 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3월 31일까지는 이 사업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감사 보고서라는 걸 또 내게 되거든요. 이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잖아요. 주주총회가 보통 3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3월 말 전에 재무제표를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쾅쾅쾅 찍어서, 자, 이번 연도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재무제표는 이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그거를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올려서 3월 31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를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감사보고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 전자공시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1년 동안의 그 재무제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법인에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의견을 주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그걸 가지고 승인을 내리거든요. 근데 정기주주총회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이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잘 뭐 적정하게 재무제표 승인이 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고 예, 사업보고서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년간의 실적 시즌은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요, 네이버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실적 시즌만 되면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4분기 왜 사업보고서 발표일이 언제죠? 왜 4분기 실적은 왜 발표를 안 하죠? 언제까지죠?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한 방에 해결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물론 기업들 실적은 이렇게 보고서를 내기 전에도 미리 다 공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 다 공시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요, 그 분기 보고서 내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1분기라고 치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요 4월 1일부터 5월 15일 안에만 내면 되거든요. 발표를 하면 되는데 보통 그 4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그냥 발표를 미리 다 해버려요. 잠정 실적은. 삼성전자 워낙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잠정 실적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좀 약간 늦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5월 15일까지는 1분기는 발표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 있는데, 컨센서스란 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뭐냐면 동의라는 개념입니다. 동의. 나 동의할게. 이런 내용인데,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별 실적 전망치를 평균화하여 나타낸 수치입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실적을 예측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의 뭐 기업 탐방도 하고 하면서 기업의 어떤 현황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예상 실적을 항상 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면 2분기 실적, 또 3분기, 4분기 이런 실적들을 뭐 많게는 2, 3년 후의 것도 미리 다 예측을 해놔요. 해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치면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각 증권사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당연히 IT 담당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데이터를 작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을 어떤 기업, 어떤 증권사는 15조 원, 어떤 증권사는 16조 원, 어떤 증권사는 14조 원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평균한 거예요. 15조, 14조, 16조 이런 걸 다 평균해가지고 나타낸 걸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컨센서스면 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다 그러면 2분기 영업이익 평균치구나, 예상치구나.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증권사가 17조를 예상했어요. 근데 예상치는 15조예요. 그럼 17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조에 여러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셔야 돼요. 평균치로 항상 그걸 염두에. 그게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구름 2분기 실적 시즌, 삼성전자마저 증권가 전망치 하향 조정, 삼성전자 감익 전망. 뭔가 또 뉘앙스가 안 좋죠. 전망치, 이게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하향 조정, 아 안 좋구나. 실제 주가도 좀 많이 흔들렸어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건 되게 좋습니다. 삼성 SDI 2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전망 이베스트. 기대치 부합이란 건 뭡니까?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해서, 만약에 삼성 SDI 예상 실적이 1000억이다. 100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이 전망. 자, 컨센서스 뭐라고 그랬죠? 전망치. 전망치를 하향한다는 얘기죠. 아,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면 1000억이었는데 900억도 안 될 정도로 안 나오겠구나.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목표가를 낮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가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모르시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용어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를 아시면 실적 시즌에도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만 하시면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F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평균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는 15조 2,700억 원으로 1분기 15조 6,400원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5월 15조 7,600억 원에서 점차 하향 조정돼 왔다. 아이뉴스 24라는 매체에서 기사를 낸 겁니다. 이제 FM 가이드에 나온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실제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5월달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15조, 한 4천억 정도가 5천억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실제 영업이익이 좀 예상한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예.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게 2018년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순이익이에요. 예. 컨센서스 추이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요거 보고서 썼던 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예, 여기 순이익 컨센서스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죠. 예, 2018년 2분기입니다. 이게 2분기 데이터고요. 2016년 2분기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2분기는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뭐냐면 실적 발표 일주일 전, 실적 발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한 그 날로부터 일주일 전, 4주 전, 7주 전, 10주 전, 13주 전인데, 자, 한번 보세요. 예, 일주 전에, 그러니까 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적은 전망치가 계속 우상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실적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전망치가 상향된다는 건 임박할수록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이 파란색 선 올해 2분기죠. 이건 어때요? 13주 전에 요 정도 수치였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다운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사실 삼성전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려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에. 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수정을 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을 합니다.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신도 아니고 이걸 100%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매 주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안 좋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센서스의 개념은 아시겠죠? 물론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도 있어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거나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들은 이런 거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자공시 들어가서 실적 발표를 하는 걸 그 분기 보고서를 보고 작년보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온 기업들은 항상 영업이익, 그러니까 예상이익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적 시즌과 컨센서스 오늘 1부를 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2부에서는 그 실적 시즌과 컨센서스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이 컨센서스하고 실제 이익이 실적이 발표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동성을 보이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